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한국사회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된 강남대학교 이대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운동과학의 역할과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친숙하시죠, 그죠? 연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제 코로나와 나의 전공 영역 또는 나의 연구 주제 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학문 영역, 지금 한참 뭐 학술 대회 시즌이니까요. 그 다른 학문 영역들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사회체육학회에서도 그 춘계 학술 대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생활체육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체전 기념학술대회, 한국체육학회 주간 학술대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코로나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야에서 그 학문 분야의 역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뭐 중복되는 느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방향성, 결 이런 것들이 그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여러 분야 중에서도 오늘은 운동과학 분야, 이제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스포츠 기술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통틀어서 많은 그 연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운동과학 분야, 즉 건강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그 역할과 방향성을 탐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이들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코로나19 뭐 공식적인 명칭은 코비드19죠. 그죠? 그 코로나 감염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고민해야 될 것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가져올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벌써 발생을 한 지가 뭐 2019년 12월 우한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는 어, 몇 차례의 대유행과 소강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 그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했겠죠. 이제 사회적인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특히나 뭐 우리도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시행을 했고,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이제 권장하기도 했었고, 또 백신의 개발, 그래서 지금은 뭐 백신이 개발돼서 많이 보급이 됐죠. 뭐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한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제 치료제겠죠. 그죠?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그죠?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자, 어쨌건 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 상태로 계속 뭐 사회적인 통제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코로나에 대한 접근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그 중심에는 이제 백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WHO의 통계를 보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감염자 숫자도 2억 5천만 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3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이제 발생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월 1일이었죠. 11월 1일에 백신 접종률이 2차 접종까지 70%를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통제보다는 같이 공존하는 길,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의 기조로 이제 바꾸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기조로 일상으로의 복귀, 단계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 뉴스를 보면 먼저 선제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시도했던 지금 뭐 아일랜드라든지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나라들이 또다시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뭐 있다고 합니다만, 그 폭증하는 확산되면 다시 봉쇄 조치로 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기조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결국 분명한 것은 종말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 자체가 기원 전부터 전염병의 역사, 전염병과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뭐 조선 시대에만 하더라도 1,450건 이상의 전염병 기록이 있을 만큼 끊임없이 인류와 전염병들은 같이 공존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봉쇄하는 것만으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2002년에 사스, 그리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감염 형태의 질병들은 끊임없이 발생을 한다.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다. 또 뭐 변이, 지금 델타 변이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이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건강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사람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의 보건 활동, 건강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근거에 의하면 스포츠에 참여, 일상생활 활동, 그리고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감염병에서 어느 정도 신체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감염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 있었죠. 자,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런 광범위한 감염병 사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운동은 훌륭한 건강을 지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을 살펴보면서 운동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팬데믹 상황, 스포츠와 운동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까지 운동 과학의 주요한 관심사, 건강과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예, 바로 심장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HO에서도 인류에게 당면한 건강 관련 문제는 말라리아, 뭐 그리고 콜레라, 뭐 이런 감염병이 아닌 만성 질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많은 사람들 또는 뭐 학자들의 관심, 연구들은 또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서 만성 질환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이제 바꾸어 놓았다라고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맞게 어떤 지속적인 체계를 통해서 이 운동의 효과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운동의 직접적인 효과에 지금 뭐 상황인지라 직접 운동 과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면 어떤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뭐 중재 처치를 하고 그 변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여의치가 않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여러 연구가 보고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운동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면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이전의 연구 결과들,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운동을 했을 때 기존에 인류에 많이 퍼져 있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뭐 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 바이러스, 그리고 헤르페스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의 운동이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죠. 그래서 만성 질환에서 감염 질환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고, 그 운동이 감염병에도 효과가 있다면 그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운동의학을 조금 더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들어 exercise is medicine이라는 말, 그리고 근거에 기반한 운동 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개념은 근거 중심 운동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거 중심 의학, 그리고 운동은 약이다라는 이 두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죠.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여러 가지 효과 또는 처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운동, 이런 동작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거 기반 의학이 시작된 것도 1991년 초반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도 어 그 학자가 생각했던 것이 빈혈 처치와 관련해서 왜 똑같은 검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느냐. 케이스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면 그 환자에게 맞는 적합한 근거에 기반한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우리의 운동 프로그램 또는 운동 처방에도 이런 건강과 관련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이제 조금 더 활용이 되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뭐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플랫폼화해서 결국은 현장에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비대면 언택트 기술,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의료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법제화한다 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원격 시스템, 언택트 시스템은 굉장한 많은 관심과 기술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포츠나 운동 자체는 당연히 컨택을 기반으로 하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는 언택트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익숙하게 다가갔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작고 정밀하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뭐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 프로그램과 연관시켜서 비대면 상황 또는 원격 상황에서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과 융복합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이전에도 많은 학문 분야와 융합, 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많은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융복합의 결과가 그렇게 많이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시도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시도를 통한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뉴 노멀의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역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창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인재를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그런 제도들을 이제 손보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운동 과학의 방향으로서 많은 사람의 노력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건강의 대안으로 운동 과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